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집단 대출 규모가 90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 3년 후 완공이 되면 분양 계약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집단 대출을 자제하라고 지도하고는 있지만 아파트 분양 물량은 계속 늘고 있어서 이 집단 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권순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우선 아파트 집단 대출 규모부터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볼까요? 예, 지금 현재까지 5대 시중은행을 집계를 해보니까 집단대출 규모가 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은 90조 2,7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25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국민은행 19조 원, 농협은행 17조 원, 신한은행 15조 원, 하나은행 11조 원 순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 대규모로 집단 대출이 안심전환 대출로 전환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말 대비 약 9조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한 27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집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나 됐습니다. 그럼 이 집단 대출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집단 대출이라는 게 보통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면 입주자들이 받는 대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담보물을 잡을 게 없어서 그 건설사와 그 주택금융기금, 도시주택공사 등이 그 보증을 해주는 대출입니다. 분양 후에 약 2에서 3년간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인데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이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100% 보증을 하고 건설사도 연대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도 확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꽤 수익이 짭짤한 사업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 대출은 보증 조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좀 은행 입장에선 큰 위험이 없는 대출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입주를 할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입주자들이 좀 분양을 그러니까 입주를 거부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장기화됐을 때 그 2013년에는 분양가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계약자들이 분양가 할인을 요구하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집단대출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의 2배가 넘는 1.99%까지 치솟았습니다. 약 60여 개 사업장에서 집단대출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 은행들이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 대출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소송해서 지게 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연체 이자를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행히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돼서 집단 분쟁이 좀 많이 사라졌는데요. 만약 그때까지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가 길어졌다면 더 큰 피해가 입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대출 같은 관련해서는 그 DTI 규제, 어떤 그 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환 능력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만 사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려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실제로 자기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됐을 때도 원리금 상환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피해를 막아보려고 금융당국 측에서는 집단 대출을 좀 자제하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예. 이 비판의 목소리는 왜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집단 대출이라는 건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네.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집단 대출이 없으면 분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파트 분양 허가를 내주고 공기업이 보증을 해주면서 은행 보고는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꼴인 겁니다. 시중은행이 집단 대출을 거부하게 되면은 그 대출을 그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들이 받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리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상환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자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 남은 하반기에도 분양이 계속 이어지면서 집단 대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분양 물량은 전국 23만 가구나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72%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서도 10월까지만 해도 26만 가구가 분양을 했고 남은 2달 동안도 10만 가구 이상의 분양 물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 수급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관련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은행이 집단 대출을 좀 자제하는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문제가 생길 것을 잘 조심해서 관리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금융당국은 어떤 집단 대출을 자제해서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좀 유도하고 있어서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계부채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참 부동산 시장은 살려야겠고 가계부채는 줄여야겠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좀 비현실적인 주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